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사고, 노동법, 그리고 민사법에 관해 전문인이신 김진혁 변호사님을 모시고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혐오범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김진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혐오범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이런 혐오범죄의 피해자였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약간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나는 인종차별을 원해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없죠. 당연히. 예. 네. 사실은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종차별 케이스가 많은 거 보면 네. 본인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 본의 아니게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오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인종차별의 가해자라도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피할 수 있나 이런 네. 얘기 좀 드릴게요. 저는 인종차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실은 경우의 수는 너무 많지만 네. 오늘은 특히 사업체, 즉 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체를 경영하시거나 네. 주인이시거나 네. 그럴 때 손님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인종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빵집에서 잠깐 일을 하긴 하는데요. 그때 보면은 어떤 분이 주문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저분이 가야 되나, 가서 주문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을 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이 질문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뭐 빵집을 운영하신다거나 네. 어떤 커피숍의 매니저라든가 네. 식당을 하신다든가 그랬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네. 주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커피숍에 많겠죠? 네, 이렇게 저쪽 구석에 앉으셔갖고 계속 컴퓨터만 보고 계시는데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가서 주문을 받자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막 네. 손님도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런 분이 계시면 네. 좀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음.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약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드리고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사실 이런 사건 많았을 텐데 네. 2018년도에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큰 그 미디어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두 흑인 청년이 네. 20대 초반에 스타벅스에 와서 한 10분, 15분 정도 앉아가지고 네. 두 명이서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커피는 안 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의 매니저가 가서 주문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네. 이제 흑인 청년들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예, 그러니 좀 이따 시키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경우가 많네요. 너무 많죠. 예, 많아요. 예, 너무 많죠. 예, 예, 예. 예. 사실 저희가 식당이나 커피숍에 먼저 도착하면 주문을 안 할 때 많잖아요. 예, 예, 기다리고 당연히.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한 10분 정도인가 흘렀는데 네. 갑자기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예, 경찰이 나타나서 네. 별 말도 없이 흑인 두 명을 연행해간 수갑을 채우고. 진짜요? 어머나. 네, 그리고 그 연행되는 과정이 이제 누가 동영상을 찍어서 네. 그게 또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이슈가 됐군요. 이슈가 크게 됐죠.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그런 인종 문제가 또 네. 많이 있었던 도시고 아. 또 흑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사건이 벌어진 스타벅스 앞에서 막 흑인들이 막 데모도 하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처음에 체포됐을 때 경찰 입장은 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했고 네. 그 조사를 보니까 네. 어떤 일이었냐면은 결국은 매니저가 그냥 경찰에 전화해서 이제 두 명의 흑인이 네. 흑인이라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명의 사람이 트레스패스를 했다. 그러니까 트레스패스란 말은 불법 침입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트레스패스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법을 따지다 보면 네. 스타벅스에 들어갔다고 해서 트레스패스는 아니에요. 네. 근데 조지아도 법이 어떻게 써 있냐면 손님이 어떤 매장에 들어온 게 당연히 트레스패스가 아니죠.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네. 곳이니까요. 그런데 사업체가 보기에 이 손님들이 뭐 물건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로 앉아 있으면 얼마든지 그 손님을 나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안 나가면 그때부터 트레스패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법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구석에 앉아서 계속 뭐 컴퓨터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트레스패스가 아니에요. 네. 근데 식당 주인이 가서 주문을 하든지 네. 주문을 안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그런데도 안 나가면 그때부터는 법적으로 트레스패스가 맞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똑같은 법을 적용해 보면 물론 뭐 펜실베니아랑 저희랑 법은 다르지만 트레스패스 법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예, 당연히 스타벅스에 들어간 건 트레스패스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매니저가 보기에 주문 안 하고 있으니까 흑인 인터뷰에 보면 나가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대요. 아. 그냥 주문을 도와줄 거란 말을 들었고 그래서 자기들은 깜짝 놀랐대요. 진짜? 왜 자기들한테 경찰이 오늘 다가오는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리고 그 흑인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고 네.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어떤 폭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고 이제 경찰서에 가는 자신들을 보면서 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가엽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왜 인종차별 이야기하면서 흑인과 경찰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젊은 청년들도 그런 공포심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예, 체포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혹시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그러게요. 정도로 그런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네. 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네. 그 매니저는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고 나가다라는 경고도 없이 그냥 경찰만 불렀고 그럼 경찰이 잘못한 게 뭐냐면 네. 사실 경찰은 누굴 수갑 채우기 전에 네. 말을 했어야죠. 아 너희들이 지금 주문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날 불렀다. 아. 주문을 하든지 아. 주문 너희가 안 하고 안 나가면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러게요. 체포할 수밖에 없다. 진짜 경찰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네. 그 동영상에 보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와서 수갑 채우고 가고 그 동영상에 보면은 그 옆에 마침 백인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네. 그 백인 분이 경찰한테 따지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요. 따질 때 야 저 친구들은 거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 왜 잡아가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이 뜨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타벅스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타벅스는 금방 합의를 봅니다. 진짜요? 네, 합의를 보고 그 합의 내용이 뭐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발표된 거 없습니다. 아마 합의 내용이 아마 비밀리에 붙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업주 그 회사에서도 바로 합의를 하면은 그만큼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다라는 거 인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왜 무슨 정치인들이나 네. 기업인들이 뭘 잘못해서 네. 사과를 원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네.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렇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과가 어려운 이유는 네.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사과를 하면은 잘못을 인정한 게 되기 때문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또 책임에 따르기 때문에 네. 사과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바로 사과를 했다. 예, 스타벅스의 그 회장님, 그 케빈 잔슨이라는 분인데 네. 그분이 하루 만에 네. 공개적으로 그 라이브로 사과를 하고요. 저는 그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실 제가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변호사였으면 네. 사과를 말렸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이고 네. 우리도 좀 조사를 해봐서 혹시 만약에 그 청년들이 뭐 행패를 부렸는지 네. 뭐 폭력적인 게 있었는지 네.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과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루 만에 사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네. 저는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과를 하고 나면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뭐 배상도 해주게 되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스타벅스의 사과는 결국 인종차별에 인정이 된 거죠. 네, 인정이 됐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적인 보상은 합의는 있었지만 금액은 알 수가 없고요. 네. 아마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발표된 거에 보면은 대학을 못 나온 학생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그 학부 졸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합의 내용이 공개가 네. 되어서 좀 흐뭇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요. 괜찮은 내용이네요, 진짜. 필라델피아 경찰도 곧 합의를 보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설사 좀 잘못이 있었어도 네. 뭐 금전적인 보상은 아마 재판했어도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필라델피아 경찰이 1불씩 주기로 하고요. 네. 네. 1불의 의미는 역시 잘못 인정입니다. 그렇죠. 잘못이 없으면 돈을 줄 필요가 네. 없으니까요. 그 꼿꼿한 경찰들이 인정을 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예, 저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그 흑인 청년들이 그 좀 필라델피아의 어려운 동네에서 좀 산 친구들이었어요. 예, 혹시 필라델피아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어요. 예, 영화 같은데 뉴욕 할렘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할렘. 예. 굉장히 막 위험하고 무섭고 네. 그런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필라델피아의 흑인 지역도 할렘 못지않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겁나고 예. 저도 운전 잘못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거기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근데 네. 길거리에 유리가 남아있는 건물이 없을 정도로 세상에. 다 깨져 있고 모든 건물에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져 있고 좀 험한 동네인데 네. 그 지역에 필라델피아 경찰에서 20만 불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흑인, 주로 흑인이겠죠. 그 동네니까. 네. 흑인들이 어떤 그 창업에 대해서 배우는 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건의 시장 굉장히 좀 추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론은 스타벅스 입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경찰도 좀 좋게 흐뭇한 결과를 냈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처음에는 참 슬픈 이야기인데 그래도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네, 뭐 다행이네요. 해피엔딩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타벅스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닌 게요. 그러게요. 이런 일들이 식당이든 빵집이든 뭐 커피숍이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좋은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팔러시를 만들어야 돼요. 아, 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보면 저 구석에 누가 주문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회사 팔러시에 20분 동안 주문을 안 하면 20분 동안은 그냥 가만히 둔다. 하지만 20분 동안에 후에도 주문하지 않으면 가서 네. 일단 물어본다. 아, 그렇죠? 주문을 할 것인지. 할 것인지. 네. 그래도 주문 안 하면 뭐 30분쯤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주시고 안 하시면 나가주셔야 됩니다. 아. 라고 말을 한다. 그런 게 매뉴얼에 써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도 안 나가면 그때는 경찰을 부른다. 그래서 그 정도 써 있다면은 또 그대로 따랐다면은 어떤 여러분의 사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그 스타벅스도 아마 비슷한 매뉴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사건 후에 그 잔슨 회장이 매뉴얼 다시 바꾸겠다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완벽하지 않았나 보죠. 어쨌건 그래서 만약에 그 스타벅스도 그 매뉴얼이 좋은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니저가 찾아가서 뭐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지금 주문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네. 훨씬 더 좋은 결과였겠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없었겠죠. 진짜 예.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이런 인종차별뿐이 아니라 네. 어떤 뭐 물건 교환도 그래요. 우리가 왜 옷가게 가서 물건 사고 교환할 때 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뭐 팔로시 해갖고 뭐가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주로 예. 뭐가 써 있죠? 영수증 없이는 뭐 교환이 안 된다. 교환이 안 된다. 아니면 뭐 30일 이내에 교환을 해야 된다. 뭐 그렇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써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써 있는 거예요. 아, 예. 야. 그러니까 그런 사실 법에 뭐 네. 옷을 팔면은 뭐 며칠 안에 다시 뭐 교환해 줘야 된다. 그런 법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결국은 회사와 손님 간의 그냥 약속인 거예요. 일종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매뉴얼이 써 있고 또 그런 어떤 팔러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건을 샀다면 그거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이고 그 영수증을 갖고 오라든가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물건 교환에 대한 거는 손님과의 관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종차별 문제는 아무래도 회사와 직원 간의 문제이죠. 그래서 네. 직원들이 매뉴얼을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따른다면은 이제 그런 어떤 회사가 책임을 좀 피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네. 그 혐오 범죄법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회사 팔러시란 것은 네. 그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사실은 직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물건 교환 같은 거는 손님과의 문제니까 이제 뭐 앞에 써놓지만 네. 사실 팔러시라는 것이 수십 페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팔러시에는 뭐 우리는 뭐 점심 시간이 뭐 몇 분이다. 그렇죠. 1년에 휴가는 며칠인데 뭐 3년 이상 일하면 뭐 더 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아. 그런 건 당연히 손님들이 볼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팔러시를 만들고 예, 또 그런 팔러시를 모든 직원들이 다 똑같이 읽고 예, 또 그대로 진행한다면 예. 직원들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덜 들겠죠. 아, 그 팔로시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원을 처음 고용하면 네. 아마 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첫날 뭐, 직원이 처음 오면. 예. 그 사회보장 번호? 네, 그렇죠. 그거 적으라 그러고.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1099인가? 뭐 그런 거 적기도 이런 거 하고요. 하고 네. 뭐 면허증 W 폼, 복사하죠. 예, 네. W 폼도 W4도 작성하고요. 뭐 이런 거 정도 하던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요즘에 I9이라고 뭐 이민국 관련 서류 쓰기도 하고요. 네. 많은 서류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날 하는 서류가. 네. 근데 반드시 첫날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팔러시를 주고 아. 읽으라고 하고 읽었으면 서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그런 거 받아본 거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거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노동법을 하다 보니까 인종차별이다 아니면 성추행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장애인 차별이다 해서 네.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네.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 팔러시를 가져오세요. 네, 그걸 읽어보고 네. 또 중요한 것은 팔러시에 써 있는 대로 했는지. 아. 그러니까 팔러시는 잘 써놨는데 그걸 아무도 안 지키면 또 의미가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래서 회사에서도 팔러시를 주고 팔러시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네.
또 사업하다 보면 새로운 내용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걸 좀 집어넣어야겠다. 그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팔러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죠. 네. 그럼 뭐 직장에서 갑자기 다쳤다. 그렇죠. 이런 문제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직장상에 관한 이야기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친 사람은 일반적으로 빨리 회사한테 알려야 돼요.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알릴까요? 글쎄요. 괜히 뭐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뭐 사실 좋은 마음이죠. 네. 예. 네. 아니면 또 괜히 뭐 큰일도 아닌데 음. 뭐 큰일은 말했겠죠. 네. 근데 뭐 특히 한국 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 네. 또 잘 참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 아시는 분 중엔 그 한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 종업원끼리 부딪히다가 그 뜨거운 국물을 아이고. 홀딱 뒤집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다가 그냥 본인 스스로 병원비 내고 치료를 받고 그러고 끝내셨거든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직장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좀 자세하게 네. 사람이 다쳤을 때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당황스러우면 제일 먼저 팔러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팔러시에 네. 내가 다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라는 내용이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로 써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뭐 보고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팔러시에 그런 내용이 써 있으면은 다친 사람들도 일단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다치신 분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어떤 뭐 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보상을 좀 잘 못 받을 수 있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회사를 보호하기도 하고 팔러시라는 것은 네. 직원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직장상의 문제도 팔러시로 많이 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좀 줄일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팔로시 이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혐오 범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셨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또 본의 아니게 인종차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들어보니까요. 과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팔러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안 만들으셨다면요. 좀 그것부터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좀 전에 제가 종업원 간에 다 부딪혀갖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써서 크게 다쳤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직장 상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가 직장상에 대해서 네. 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야 된다. 즉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것만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네. 또 더 중요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이것만큼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네.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은요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셨죠? 다음 시간을 꼭 기대해 주세요. 김진혁 변호사님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실 거예요. 뭐 직장 상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노동법, 민사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진혁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